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예, 그냥 중간에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스크럼 프로세스는 그 IT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다 실패하고 또는 장점 같은 것들이 있고 스크럼 프로세스는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가장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성공적인 개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좀 예를 들면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클릭업 자체라든지 노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회사들이 자사 제품을 만드는데 다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는 IT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머스트헤브 아이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조금 뒤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관리 체계 자체가 약간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창업 때부터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내재화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프로덕트 백로그가 있고요. 이 프로덕트 백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리스트업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기능 우선순위를 쭉 뽑아놓고 이 중에서 뭐부터 이제 개발할 것인가를 쭉 뽑는 게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태스크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태스크를 스크럼 팀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요 데일리 스크럼을 매일매일 도는 거죠.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돌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이제 리뷰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개발할 것인지,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거를 계속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크롬 같은 경우는 뭐 버전이 58 뭐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스프린트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끊임없이 기능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IT 쪽 제품 보면은 버전 1.0, 2.0 이런 개념이 없어요. 버전 상관없이 제품이 계속 기능 개선이 돼서 계속 출시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백로그는 뭐냐면요. 기능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이거는 물론 이 기능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프린트는 뭐냐면 이 전체 사이클이 스프린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2주 또는 4주 정도를 하나의 스프린트 사이클로 보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동안 우리는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어느 기능을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동안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기능을 완성시킨 다음에 릴리즈하고 기능에 대한 리뷰까지 다 취합을 해요. 그게 이제 스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뭐냐면은 이번 스프린트에서 어떠한 기능을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이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것을 포인트라고 하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포인트라는 용어 대신에 예상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뭐냐면은 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개발자가, 그러니까 우리 팀 안에서 평균적인 개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지 완성시킬 수 있는 업무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업무 완료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완료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업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뭐뭐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팀 안에서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뭐냐면은 보통 10분 내로 끝나는 데일리 미팅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태스크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진행한 태스크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태스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나누는 시간이 데일리 이제 스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스크럼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은 뭐냐면은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어떠한 기능 목록을 구현할 것인가 하고 정하잖아요. 그 정하는 회의를 스프린트 플래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쭉 뽑고 우선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회의입니다.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해요. 저희 같은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리뷰는 뭐냐면 스프린트가 종료되면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번 스프린트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고 업무 효율성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써요. 우리 회사에서는 위클리 미팅 시간에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 대신에 이제 태스크라는 업무 또는 태스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1에서 4주 단위인데 우리 회사는 일주일 단위로 스프린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누가 어느 업무를 했는지는 이제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통계를 내긴 하거든요. 그냥 명시적이지는 않은데 그냥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누가 어느 정도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스크럼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면요. 그리고 이게 개인 단위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팀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팀이 잘하도록 이제 팀이 잘해야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팀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단위로 개발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무엇이 릴리즈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어도 한 스프린트를 한 2-3개 정도만 진행을 해도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어느 기능을 이제 릴리즈 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릴리즈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는 이제 어느 시점에 어느 기능을 릴리즈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열정 있는 개발자들이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클릭업을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를 해도 괜찮았다는 이유는 몇 명 안 되니까 머릿속에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문적인 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팀하고 AI 팀이 클릭업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클릭업의 하드웨어 팀도 그 인비테이션 메일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가입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그 R&D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없는 거는 프로덕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그 R&D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성해야 되는 기능 목록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R&D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뚱맞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외주 영역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R&D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덕을 위한 프로젝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를 들면 프로덕에서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어야지만 이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는 뷰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덕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냥 우리 회사 제품 단위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이 살아있는 한 지속되는 이제 롱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R&D 프로젝트는 1년 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녀석들이고 밑에 있는 프로덕트 프로젝트는 이제 그냥 제품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클릭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 리스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리스트 뷰이고 리스트 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뷰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업무들이 있고 각 업무들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는 그냥 일렬로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 뷰는 보통 칸반 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에 따라서 스테이트 정보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보드가 있고, 캘린더 뷰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진 태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정 회의를 한다. 그 다음에 오송 시험역에서 테스트를 한다. 이 경우에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캘린더 뷰라든지 간트 뷰에서 이제 일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는 이제 태스크를 전체 목록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태스크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왔어요. 이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패키파이저에서 I/O 성능을 개선하는데 인터럽트를 폴링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성능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의 이름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태스크를 완료하고 나면 완료된 결과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기능 개선보다는 그냥 성능 뽑고 끝나는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능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현해 놓은 게 성능이 괜찮으니까 계속 이대로 가자라는 결과가 나온 태스크예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들어가 보면 I/O 성능 테스트된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실험을 했고 각각 실험이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들이 이 안에 스프레드시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료 조건은 명확해요. 완료 조건은 저희가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스크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개선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에서 폴링 방식으로 바꿔서 성능이 개선이 되면은 그냥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 조건에 대해서 따로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브 태스크는 뭐냐면은 작은 태스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게 나눠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XDP로 폴링 예제 가지고 와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방식을 폴링 방식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꿀 때 이제 all or nothing 방식이나 뭐 서브 콜을 어떻게 조작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제일 마지막에는 테스트 결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태스크를 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이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태스크가 이거였는데 서브 태스크가 이거였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그 폴링 방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인터럽트 방식이 성능이 더 좋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과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분홍색이 뭐냐면 캔슬된 서브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슬 시켜버리고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캔슬 시키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 하고 이제 태스크가 종료가 된 케이스예요. 서브 태스크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샌드 방식으로 재전송 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다.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그 테스트 결과가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쭉 써놓은 거예요. 써놓고 위클리 미팅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정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평균적인 우리 팀에서 평균적인 개발자가 이 서브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소프트웨어 팀이라든지 AI 팀 같은 경우는 요 예상 시간을 이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딱 맥시멈 4시간까지만 지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팀은 좀 달라요. 하나의 태스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잘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하고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가야 되는 방향하고 개인이 가야 되는 방향이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언어라는 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개인이 일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예상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는 한 4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 4시간이면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니 이거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또는 이거는 8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시간을 서로 협의를 한다는 거는 이 서브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명확히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 안에서 치열하게 회의를 해서 우리는 요러한 태스크를 진행해야 되는데 각각의 예상 시간은 얼만큼 걸린다라고 협의가 되면은 이제 서로 컴프로마이즈가 됐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 예상 시간이 중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승우 씨가 리스크 5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리스크 5를 확장을 해서 AI 액셀러레이션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은 리스크 5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MPU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MPU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 5로 박사 논문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팀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MPU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크 5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깊이까지 분석할 것인지는 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 시간이 중요해요. 리스크 5를 분석을 하되 어떠한 부분은 분석을 할 거고 각각의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를 팀 안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개인의 이해관계, 그다음 개인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팀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그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개판이 돼요, 팀이. 그래서 요 시간을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해서 팀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이 제가 8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팀이나 하드웨어 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팀이나 AI 팀 같은 경우는 4시간 이하로 하고 하드웨어 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무 크기가 보통은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 작은 시간으로 측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커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내로 해야 되는 업무로 아주 잘게 쪼개 놓으면은 그 업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드웨어 팀에서도 4시간 이하로 업무를 굉장히 잘게 쪼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 반 또는 2개 정도 업무를 하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걸린 시간이 있어요. 이제 예상 시간은 4시간인데 실제 해보니까 한 거의 2시간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니까 좀 빨리 끝난 케이스인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빨리 끝나는 케이스는 없고요.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해서 해보면 정말 잘하면 4시간, 못하면 한 6시간, 뭔가 헤매고 있으면 8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얼추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상 시간 대비 내가 일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팀 안에서 얘는 4시간 걸리는 작업이야 하고 협의가 됐잖아요.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6시간 동안 하고 있다 하면은 나의 실력이 없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팀 안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러스트로 컴파일 해야 된다. 컴파일러 설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팀은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환경 구축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스크예요. 근데 그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예상 시간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 안에서 위클리 미팅 할 때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이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 시간을 잘 정의하고 요거를 잘 지키는 거는 팀의 역량이에요.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팀에서 리스크 분석이 위클리 미팅할 때 다 끝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업무인데 일주일 업무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뭐 해야 될지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팀 안에 없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팀하고 AI 팀이 제가 권장하는 건요.
예상 시간 대비 1.5배 정도 시간이 초과하면은 팀장님이 직접 개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상 시간 대비 2배가 넘으면은 팀 전체가 개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다 함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준표 씨가 하던 업무 중에서 TX 타임스탬프를 뽑아오는 업무가 있었어요. 이 업무가 제 기억으로는 한 4시간짜리 업무였습니다. 왜냐면은 RX 타임스탬프를 우리가 이미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TX 타임스탬프 구하는 거는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3일이 걸려도 안 끝나는 거예요. 3일이면은 38, 24,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시간보다 뭐 6, 7배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름 팀장님이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냅뒀어요. 사실은 여기서 팀장의 직무유기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준표 씨 입장에서는 나는 실력이 있는 개발자인가?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가? 나는 내가 개발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슬슬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이 들고 자아를 비하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저 회사 떠날래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팀장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상 시간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상 시간의 1.5배가 된 시점에 팀장님이 직접 개입하고 그 다음에 2배 정도가 되었을 때 팀 전체가 개입하는 거는 그 개인 개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야구를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 야구에 보면은 투수 올리잖아요. 투수 올려놓고 한 이닝에 연속으로 안타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보다 못하는 투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더 잘하는 투수가 없더라도 투수를 내려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등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투수를 내리고 교체를 해요. 그래서 계속 투수 교체하면서 어떻게든 게임을 끝내거든요. 콜드 게임 되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업무 시간이 4시간이야. 근데 6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조금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2배 넘잖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팀장님이 그리고 아니면 팀이 개입을 해줘서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 보호 차원에서 요거 1.5배, 2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R&D 프로젝트하고 프로덕트 프로젝트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개는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R&D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이 개발이 돼야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R&D 프로젝트에 있는 태스크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태스크는 없고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미 프로덕트에 있는 태스크들인데 이게 완료돼야지 내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 개발은 프로덕트 프로젝트 안에 다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R&D 쪽은 보통 관리 이슈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R&D 프로젝트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프로젝트에 있는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태스크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은 R&D 프로젝트하고 프로덕트 프로젝트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료 기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완료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기 위해서 완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위클리 미팅에서 완료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검증이 되어야지만 태스크가 완료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미팅 때 보통 완료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완료 기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에 쓰면 돼요. 그래서 뭐 패킷 변조 L2하고 L3에서 패킷 변조된 거를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패킷 변조 기능을 다른 액션의 옵션으로 넣고 확인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보통 피어 리뷰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완료 기준은 체크리스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는 모든 업무,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는
그 피어 리뷰가 끝나야지만 완료가 됩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GitHub에 풀 리퀘스트 보내고 머지가 되어야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코드 썼어요. 그럼 완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업무 안 한 거예요. 반드시 GitHub에 풀 리퀘스트 올리고 머지까지 되어야지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냥 돌려봤어요. 이건 완료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큐먼트의 경우에는 문서 쓰고 나서 피어 리뷰 받으면 완료되는 거예요. 피어 리뷰 받고 리뷰가 반영되면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뭐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굳이 문서로 만들 필요도 없는데 노하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 환경에서 구축한 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환경에서도 똑같이 구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구축 같은 업무의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노션에 뭐 예를 들면 뭐 RTA7을 돌리기 위해서 뭐 설치하는 방법 또는 미마스 A7을 돌리기 위해서 뭐 설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피어 리뷰가 되면 그게 이제 업무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 구축이다 하면 내 쪽의 환경을 구축을 하면서 노션에 같이 쓰는 거예요, 문서를. 그리고 상대방이 내 쪽에서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하면 스샷 같은 거 노션에 다 집어넣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노하우 문서가 만들어지면 위키 문서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업무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월 중에 노션에 있는 모든 문서를 클릭업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새로 만드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클릭업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예전 문서는 노션에 있을 건데 이거를 저희가 알바생 시켜서 전부 다 이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5월 중에는 노션에 있는 모든 문서가 클릭업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를 클릭업이랑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세미나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팀하고 AI 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태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2주, 3주 정도 됐는데 관리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스크럼 프로세스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통계 자료로 관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소프트웨어 팀하고 AI 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거를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하드웨어 팀은 이게 클릭업을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나요? 그건 이호서 이사님이 결정을 하실 건데요. 아마도 제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동안 엑셀로 관리하던 것이 한 번에 이관은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좀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이관돼서 저희가 6월부터는 100% 클릭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해요.